1942년 6월 한낮에 햇살이 자결하던 북태평양의 외딴 섬 미드웨이 환초 인근 바다 위에서 벌어진 전투는 단순한 해전을 넘어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다. 이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해전의 중심에서 미국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자 해상항공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사례로 기록된다. 진주만 공습 이후 파죽지세로 남태평양을 장악해 나가던 일본 해군의 거침없는 진격은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정면으로 제동이 걸리게 된다. 당시 일본은 미국 항공모함 전력을 괴멸시키고 태평양 전역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미드웨이를 기습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이끈 일본 연합함대는 정밀한 작전 계획 아래 항공모함 4척과 전함, 순양함, 구축함 등 대규모 함대를 투입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전을 준비했다. 반면 미국 해군은 이미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해 작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결정적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함대 간 포격이 아니라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전장의 중심이 된 이 전투는 전쟁사에 있어 극적인 정보전과 항공전의 교차점이었다. 결과는 일본 해군의 참담한 패배였다. 항공모함 아카기, 가가, 소류, 히류 등 주력 항모 4척이 모두 침몰했고 수백 명의 정예 조종사와 수많은 항공기를 잃었다. 이는 일본 해군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으며 미국이 태평양해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미드웨이 해전은 단 하루의 전투로 제국 일본의 확장 전략을 좌초시키고 전쟁 전체의 흐름을 연합국 쪽으로 돌려놓은 사건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전투를 통해 전쟁의 승패는 단지 병력의 수나 무기의 성능이 아닌 정보력과 전략, 타이밍의 예술에 달려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미드웨이 해전은 단지 섬 하나의 쟁탈전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뒤흔든 전장의 교과서이자 현대 해전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전투였다. 미드웨이 해전, 태평양 해전의 흐름을 뒤바꾼 결정적 승부수.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북태평양 미드웨이 환초 근처 바다에서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은 단순한 해상 충돌을 넘어선 정보전, 심리전, 항공전의 복합적 전투였다. 이 해전은 일본 제국 해군의 남진 전략을 완전히 좌초시키고 연합국이 태평양해전의 주도권을 탈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본군 주력 항공모함 4척이 하루 만에 격침되며 그동안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던 일본 해군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이 승리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암호 해독, 전술기획, 판단력 등 모든 요소가 어우러진 전략적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1. 일본의 전략과 미드웨이 공략 의도.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 해군의 최고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주도한 대규모 작전이었다. 일본은 진주만 공습 이후 연속적인 승리로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미국 항공모함 전력만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도리틀 폭격으로 미국 본토가 타격을 입자 일본은 본토 방어 차원에서 미국 해군의 공세를 사전에 제압할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야마모토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유인하여 괴멸시키기 위해 미드웨이 환초를 공격 목표로 설정했다. 미드웨이는 하와이에서 약 2000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이 이곳을 점령하면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이 작전을 위해 항공모함 아카기, 가가, 소류, 히류를 포함한 기동부대를 투입하고 동시에 분산 기동을 통해 미국 함대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작전은 지나치게 복잡했고 야마모토는 미국이 자국의 암호를 이미 해독하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작전을 강행했다. 이것이 결정적 패착으로 작용하게 된다. 2. 미국의 암호 해독과 선제 전략. 미군의 정보부대는 일본 해군의 작전 암호인 JM-25를 해독해 AF라는 암호명이 미드웨이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은 미드웨이 기지에서 식수시설이 고장났다는 가짜 정보를 송신했고 이를 일본이 AF의 식수 부족을 언급하며 수신하자 미드웨이가 목표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이를 바탕으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넷, 요크타운 등 3척을 미드웨이 북쪽 해상에 매복시켰고 항공기와 정찰기를 통해 일본 함대의 접근을 감시했다. 이렇게 준비된 미국 해군은 일본군보다 훨씬 먼저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이는 정보전의 결정적 승리였으며 미드웨이 해전의 성패를 사실상 가른 순간이었다. 3. 전투의 전개 운명의 6월 4일 6월 4일 오전 일본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와 폭격기가 미드웨이 기지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이 공격은 일부 피해를 입혔지만
방어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함대는 두 번째 공격 준비에 들어갔으며 함재기 무장을 변경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급강하 폭격기들이 일본 항모를 기습했다. 일본 항공모함은 대부분의 전투기를 공중에 띄우거나 무장 교체 중이었기 때문에 갑판 위에 연료와 폭탄이 노출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오전 10시 20분경 아카기, 가가, 소류가 거의 동시에 피격되었고 큰 폭발과 화재로 인해 결국 침몰하게 되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히류는 미국 항모 요크타운을 반격해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나 결국 그날 오후 미군의 제공습으로 역시 침몰하고 말았다. 일본 항공모함 4척이 하루 만에 바다에 가라앉은 것이다. 4. 인명피해와 전력 손실.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에게 전례 없는 손실을 안겼다. 항공모함 4척 외에도 구축함 1척, 항공기 320여 대가 파괴되었으며 숙련된 조종사 다수가 전사했다. 무엇보다도 전쟁 초기부터 전장을 누비던 정예 함재기 부대의 손실은 일본 해군이 이후 전투에서 공세를 주도하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미군도 항공모함 요크타운과 구축함 해먼을 잃고 약 30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셈이다. 이 해전은 일본 해군이 전쟁 중 처음으로 대규모 패배를 경험한 전투였으며 제해권의 균형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기울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5. 전략적 의의와 역사적 평가. 미드웨이 해전은 해전사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이 승리로 태평양에서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후 과달카날 전역, 마셜제도 공략, 필리핀 탈환 등 일련의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일본은 더 이상 대규모 공세를 펼칠 여력을 상실했고 이후에는 점점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전투는 정보전의 위력을 실증한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암호 해독과 기만 정보는 물리적 전력 이상의 전략적 가치로 작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된 미국 해군의 정확한 대응은 전투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꿨다. 태평양 해전의 향후 흐름은 여기서부터 명확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미드웨이 해전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전투는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에 결정적인 제동을 걸었고 연합국의 반격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또한 항공모함 전투 시대의 완전한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현대 해군 전략의 방향성을 규정한 전장이라 할 수 있다. 전투는 단 하루였지만 그 여파는 태평양 전역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전체의 흐름을 바꿨다.